통장 쪼개기로 돈 걱정 없는 프리랜서 되는 법. 이번 달은 5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은 얼마 벌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불규칙한 수입입니다. 어떤 달은 8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200만 원을 법니다. 1월에 많이 벌었다고 펑펑 쓰면 3월에 파산합니다. 이게 프리랜서의 현실이죠. 제가 독립 첫 해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돈 관리였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달 월세 낼 수 있나? 매달 이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입은 여전히 불규칙하지만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재무설계사와 함께 준비한 내용입니다. 15년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재무설계를 전문으로 해온 분이에요. 특히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 쪼개기 시스템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몇 개의 통장을 어떻게 쓰는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현금 흐름 관리를 하는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보다 3년 생존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돈 걱정 없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망하는 이유, 현금 흐름의 함정. 먼저 왜 많은 프리랜서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친구 김태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독립 첫 해에 연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연말에 통장을 보니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6천만 원 중 5,90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문제는 수입 패턴이었습니다. 1월에 1,200만 원을 벌었어요. 큰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태연이는 올해는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트북을 300만 원짜리로 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갔어요. 2월과 3월은 각각 200만 원만 벌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생활비는 매달 나갑니다. 월세 100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30만 원. 최소 180만 원이 필요했어요. 1월에 펑펑 쓴 탓에 비상금이 부족했습니다. 2월과 3월은 적자였죠. 카드값도 밀렸어요. 이게 프리랜서의 함정입니다. 많이 벌 때와 적게 벌 때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 변동폭은 4,06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고 매달 5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출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월세, 식비, 보험료는 수입과 상관없이 매달 나갑니다. 수입은 불규칙한데 지출은 규칙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수입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통장 쪼개기로요. 통장 쪼개기 기본 원리 6개 통장 시스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 쪼개기를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고 들어온 돈을 즉시 배분하는 겁니다. 저는 총 6개의 통장을 씁니다. 많다고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써보니 이게 가장 완벽한 구조더라고요. 첫 번째 통장, 수입 통장. 이 통장은 오직 돈 받는 용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입금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 통장에서는 절대 돈을 쓰지 않아요. 왜 따로 만들까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통장 입금 내역만 보면 이번 달 총 수입이 보입니다. 두 번째 통장, 세금 통장. 수입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즉시 30%를 세금 통장으로 옮깁니다. 500만 원이 들어오면 150만 원을 세금 통장에 넣는 거죠. 30%나요? 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35%를 냅니다. 30%로 잡으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세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세금 낼 때만 씁니다. 5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 때만 이 통장을 엽니다. 세금 충격사를 아시나요? 1년 내내 벌고 쓰다가 5월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멘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세금 통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통장, 생활비 통장. 매달 고정 금액을 넣습니다. 저는 매달 200만 원을 넣어요. 이 통장에서 월세, 식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생활비를 씁니다. 핵심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번 달 수입이 7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생활비 통장에는 200만 원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이 불규칙해도 생활은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 수입의 20%를 여기에 넣습니다. 이 통장은 비상시에만 씁니다. 큰 병원비, 장비 고장, 수입이 끊겼을 때 같은 상황에서요. 목표는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제 경우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 목표예요. 이게 차면 더 이상 안 넣고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다섯 번째 통장, 투자 통장. 수입의 10%를 넣습니다. IRP, 연금저축, 주식, 펀드 같은 투자를 여기서 합니다. 미래를 위한 통장이죠.
여섯 번째 통장 자유통장. 남은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여행, 쇼핑, 취미 뭘 해도 상관없어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통장들은 다 채웠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입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오면 세금 통장 150만 원 30%, 생활비 통장 200만 원 고정, 비상금 통장 100만 원이 10%, 투자 통장 50만 원 10%. 합이 500만 원이 되도록 비율을 조정합니다. 재무설계사 이수진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배분하세요. 그래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전 적용 수입 변동에 따른 배분 전략.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매달 수입이 다른데 어떻게 생활비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전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1월 수입 800만 원. 세금 통장 240만 원 30%, 생활비 통장 200만 원, 비상금 통장 240만 원 30%, 투자 통장 80만 원 10%, 자유 통장 40만 원. 많이 벌었으니 비상금을 더 많이 채웁니다. 비율을 조정한 거죠. 2월 수입 300만 원. 세금 통장 90만 원 30%, 생활비 통장 200만 원, 비상금 통장 0원, 투자 통장 0원, 자유 통장 10만 원. 적게 벌었으니 비상금과 투자는 건너뜁니다. 세금과 생활비만 챙기는 거죠. 3월 수입 150만 원. 세금 통장 45만 원 30%, 생활비 통장 105만 원, 비상금 통장 0원, 투자 통장 0원, 자유 통장 0원. 수입이 생활비보다 적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비상금 통장에서 꺼냅니다.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5만 원밖에 못 넣었으니 비상금에서 95만 원을 꺼내 생활비 통장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비상금의 역할입니다. 수입이 적은 달을 버티는 겁니다. 4월 수입 600만 원. 다시 많이 벌었으니 3월에 쓴 비상금을 보충합니다. 세금 통장 180만 원, 생활비 통장 200만 원, 비상금 통장 170만 원 3월에 쓴 95만 원 포함, 투자 통장 50만 원. 이렇게 하면 수입이 롤러코스터를 타도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핵심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통장은 무조건 채웁니다. 30%는 절대 법칙입니다. 둘째, 생활비는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쓰는 거죠. 셋째, 비상금은 수입이 많을 때 채우고 적을 때 씁니다. 버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뱅크레이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프리랜서는 재정 스트레스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생활비 최적화, 고정비를 줄여라. 통장 쪼개기를 하려면 본인의 생활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프리랜서가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독립 초기에 했던 실수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어림짐작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2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최근 3개월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보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꼭 나가는 돈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정기 구독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변동비는 쓰기 나름인 돈입니다. 식비, 교통비, 취미, 쇼핑. 제 경우 고정비가 월 1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90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15만 원, 넷플릭스 등 구독료 3만 원, 헬스장 15만 원. 변동비는 70만 원 정도였어요.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10만 원.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여유를 20만 원 더해서 생활비를 2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 쓰는 구독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애플뮤직. 5개를 동시에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는 건 넷플릭스 뿐인데 말이죠. 3개를 해지했습니다. 월 2만 원, 연 24만 원 절약입니다. 헬스장도 6개월간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해지했습니다.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절약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고정비가 1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아낀 겁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수입이 적은 달에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220만 원이면 최소한 220만 원은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벌어도 돼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재무설계사 이수진님의 조언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그럴수록 고정비를 최소화하세요. 고정비가 낮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계산해보세요. 지난 3개월 카드 명세서를 꺼내세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안 쓰는 구독은 해지하세요. 1시간이면 됩니다. 그 1시간이 1년에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비상금 목표 6개월치 생활비의 마법. 네 번째 통장인 비상금 통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프리랜서가 일이 끊겼을 때 다시 안정화되는데 평균 3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디자이너 박지영 씨는 독립 2년 차에 주 클라이언트를 잃어 월 수입이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1200만 원의 비상금 생활비 200만 원에 6개월치 있었죠. 덕분에 급하게 싼 프로젝트를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새 클라이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더 좋은 조건의 클라이언트 3명을 확보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개월치 이상의 비상금이 있는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보다 연평균 소득이 28% 높습니다. 이유는 협상력 때문입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이 조건 아니면 안 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없으면 이 조건이라도 해야죠가 됩니다. 저는 매달 수입의 20%를 비상금 통장에 넣어 1년 반 만에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1200만 원이 차는 순간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는 거절하고 좋은 조건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어요. 비상금은 프리랜서의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수입의 20%를 비상금으로 모으세요. 그 돈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실제 사례 월 수입 300만 원과 700만 원의 배분.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A 이번 달 수입 300만 원, 첫 개번 달입니다. 세금 통장 90만 원 30% 무조건 먼저 떼어 놓습니다. 생활비 통장 200만 원 고정 금액입니다. 자유통장 10만 원, 이달은 10만 원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투자는 여유가 없으니 건너뜁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세금과 생활비는 챙겼으니까요. 다음 달에 많이 벌면 보충하면 됩니다. 시나리오 B 이번 달 수입 700만 원 많이 번 달입니다. 세금 통장 210만 원 30%, 생활비 통장 200만 원, 비상금 통장 140만 원 20%, 투자 통장 70만 원 10%, 자유통장 80만 원, 이번 달은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버는 달에는 비상금을 채우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보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1월 300만 원, 2월 700만 원, 3월 500만 원을 벌었다면 총 1500만 원입니다. 세금 450만 원, 생활비 600만 원, 비상금 200만 원, 투자 100만 원, 자유 150만 원으로 배분됩니다. 수입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이게 통장 쪼개기의 힘입니다. 함정 피하기 통장 쪼개기 실패 이유 3가지. 통장 쪼개기는 강력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실패 이유 통장 간 이체를 자주 한다. 규칙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달만 생활비 통장에서 좀 더 쓰고 다음 달에 채우지 뭐. 이러면 무너집니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한번 규칙을 깨니까 계속 깨게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해결책은 통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세금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은 다른 은행에 만드세요. 이체하려면 번거롭게 만드는 거죠. 저는 세금 통장을 체크카드도 안 만든 적금 통장으로 했습니다. 돈을 빼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해요. 귀찮으니까 안 건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 이후 생활비를 너무 빡빡하게 잡는다. 난 절약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생활비를 너무 적게 잡는 겁니다. 실제 생활비가 25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잡으면요. 매달 생활비 통장이 텅텅 비고 다른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무너져요. 솔직하게 계산하세요. 지난 3개월 평균을 내고 거기에 20%를 더 잡으세요. 여유가 있어야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실패 이후 자유통장을 안 만든다.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난 한 푼도 낭비 안 해라는 식이죠. 하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가끔은 충동 구매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어요. 자유통장이 없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또 계획 없이 썼네라는 자책이죠. 그러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유통장을 만들고 그 돈은 아무 죄책감 없이 쓰세요. 이미 다른 통장은 다 채웠으니까요. 이게 지속 가능성의 비결입니다. 재무설계사의 조언입니다. 완벽한 재무 관리는 없습니다. 80% 지키면 성공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앱과 도구 활용 자동화가 핵심. 통장 쪼개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저는 3가지 도구를 씁니다. 첫째, 자동이체입니다. 수입 통장에서 각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둡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자동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은 매월 1일에 자동으로 100만 원이 이체되고 15일에 또 100만 원이 이체됩니다. 총 200만 원이죠. 세금 통장은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수동으로 이체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니까요. 둘째, 가계부 앱입니다. 저는 뱅크샐러드를 씁니다. 모든 통장과 카드를 연결해 두면 자동으로 지출이 기록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30분 동안 앱을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얼마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체크하는 거죠. 셋째, 엑셀 시트입니다.
매달 수입과 통장별 잔액을 기록합니다. 간단한 표인데 이게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1월 수입 500만원, 세금 통장 150만원 입금 잔액 450만원, 생활비 통장 200만원 입금 잔액 6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자동화의 장점은 감정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번 달은 세금 통장에 조금만 넣을까? 라는 유혹이 없어요. 자동으로 이체되니까요. 1년 후에 변화 실제 수치로 본 효과. 통장 쪼개기를 1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통장 쪼개기 시작 전 2021년. 연수입 6천만원, 연말 통장 잔액 180만원, 비상금 0원, 투자 0원, 세금 낼 때마다 스트레스. 통장 쪼개기 1년 후 2022년. 연수입 6,500만원, 세금 통장 120만원 다음에 세금 대기 중, 비상금 통장 800만원, 투자 통장 500만원 IRP, 연금저축, 생활비 통장 잔액 50만원, 자유통장 80만원. 총 자산 1,550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벌었는데 1년 전에는 180만원밖에 없었고 1년 후에는 1,550만원이 있습니다. 차이는 8배 이상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시스템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배분한 거죠. 2년 차인 지금 2023년은 더 좋아졌습니다. 비상금이 목표치인 1,200만원에 도달했고 투자 자산은 1,200만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다음 달 월세 낼 수 있나?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비상금이 있으니까요. 보너스 팁 수입이 너무 적을 때 대처법. 그런데 수입 자체가 너무 적으면 어떡해요? 통장 쪼개기를 할 여유가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6개 통장은 무리입니다. 3개로 줄이세요. 첫 번째 통장 필수 통장 세금 생활비. 수입의 최소 70%를 여기 넣습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 수입의 20%를 넣습니다. 투자보다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통장 자유통장. 수입의 10%를 넣습니다.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번다면 필수 통장 105만원, 비상금 통장 30만원, 자유통장 15만원. 이렇게 해도 비상금이 쌓입니다.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2개월치 생활비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월 150만원으로는 프리랜서 하기 힘듭니다. 부업으로 하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수입이 늘었을 때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프리랜서 현금 흐름 관리 통장 쪼개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개 통장 시스템을 만드세요. 수입 통장, 세금 통장 30%, 생활비, 통장 고정 금액, 비상금 통장 20%, 투자 통장 10%, 자유 통장. 수입이 들어오면 즉시 배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요. 비상금 6개월치를 목표로 하세요. 이게 차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생활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계산하세요. 불필요한 구독은 과감히 해지하세요. 자동화하세요. 자동이체 가계부 앱 엑셀 시트를 활용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내일 당장 통장을 여세요. 오늘부터 들어오는 돈을 배분하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느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재정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관리해주지 않아요. 회사는 월급날을 정해주고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퇴직금을 모아줍니다. 프리랜서는 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해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통장 쪼개기가 그 시스템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해도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여유로워진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